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찍습니다. 6남매 아빠의 영상 일기 찍은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그새 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직도 저는 다섯째, 여섯째가 어린입니다. 57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나의 아이들이 어린이라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이 영상을 보는 예비 엄마 아빠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육아는 되도록 60전에 끝내라. 선배의 충고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대학생이 2명, 군인이 1명, 또 고등학생이 1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둘은 어린이죠.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섭냐고요? 내가 이거를 책임지지 못하면 어쩌나 라는 중압감이 3, 4년 전보다 3, 4배 더 드는 게 현실이라고 보면 정확한 답일 거예요. 이번 달 굉장히 힘드네요. 뭐 어떻게 힘들다고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동영상을 찍는다는 건 단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웃을 일이 없죠.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아유, 6남매를 키우면 뭐 능력자네. 이런 얘기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죠. 우리 다자녀 카페 모임 가족분들 이런 얘기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을 거예요. 능력자네. 별로 좋게 안 들려요. 옆에 강아지 끌고 가시는 분, 또는 아직 결혼 안 하신 우리 또래 분들, 또는 마치 아이가 많으면 많은 걸 지원받는 줄 알고 애가 많으면 좋지라고 얘기하면서 능력자네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별로 반갑지 않죠. 사실 이 시대에 아이 3, 4명 또는 그 이상 키우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다자녀 가정 부모님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뭔가 대단한 게 해줄 것처럼 폼 잡다가, 또는 정말 인구 문제는 중요한 거다, 아이를 낳으면 잘해줘야 된다라고 말만 하다가 정작 정부가 출범을 하거나 그런 실질적인 행정이 실천이 될 때 항상 빠지는 게 이미 아이 낳은 가정들이에요. 이미 아이를 낳아서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또 그 이상이 됐든 키우고 있는 가정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지금 뭐 2024년이죠.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문제로 굉장히 큰 공경을 겪게 될 거라고 시작되는 해가 2025년입니다. 마치 먼 미래 같았는데 그게 불과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025년이 불과 1년 남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은 몇 퍼센트냐? 0.65%를 달려가고 있고 내년에는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0.65%는 인류 역사상 없는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그 현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특권층들, 얼마 전에도 TV에 5남매를 키우고 있는 방송인이 나왔고, 또 어떤 연예인들은 또 저처럼 6남매가 있기도 하고, 5남매를 키우고 있는 어떤 또 유명한 또 탤런트도 있고,
또 어떤 또 군인은 쌍둥이를 또 오남매인가 낳고 사남매인가 오남매인가 낳고 이런 특별한 사람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서 마치 능력이 많으면 애를 많이 낳는 거고 애를 많이 낳으면 뭔가를 이미 많이 받고 있다라고 자꾸만 포커스는 글로 가는데 대다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들은 양부모가 있고 정상적으로 소득이 있고 아이들에게 이상이 없고 평범하면 아이가 많다고 해서 지원받는 거는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 우리들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구예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자녀 가정 우리 패밀리들이죠. 제가 찍는 이 동영상을 다자녀 가정이 아닌 다른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나이가 70 가까이 되신 어르신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은 애 많이 낳으니까 지원 많이 받잖아! 다짜고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 많이 낳는다고 지원 받는 게 없는데 어디? 야 뭐야! 다 해주잖아! 집도 주고 학교도 공짜고! 그러더니 아니 그런 거 아세요? 그렇게 받으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거는 얘기만 했을 뿐이지 저희같이 아이 낳는 사람들이 그런 지원을 받는 일도 없고 그런 걸 받으려면 소득이 저소득층이거나 홀부모거나 장애아가 있거나 뭐 예를 들면 다문화거나 이런 어떤 사항이 아니면 아이가 많다고 지원받는 건 없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럴까요? 그럼 자기 새끼 자기가 키우는 거지 이러고 또 발뺌을 가시면서 야 우리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지원받은 거 없어?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가 있죠. 젊은 분들이에요. 참 젊은 분들한테는 미안한 게 우리나라죠. 저도 제 자식들 중에서 이제 2명이 성인이 됐어요. 글쎄요. 우리 때보다 낫다고 하면 나은 건가요? 아니면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건가요? 어렵죠. 왜냐하면 기회가 너무 없잖아요. 사실 그 기회를 누가 뺏어갔을까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너무 많은 꿈을 심어주고 너무 높은 곳을 보게 하면은요 그 친구들이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우리들이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에게 야 너는 있잖아 야 우리 진짜 집을 짓는 목수가 한번 돼봐 너는 있잖아 예를 들어서 훌륭한 버스기사가 돼봐 야 너는 있잖아 우리 동네를 책임지는 멋진 동사무소의 그 직원이 돼봐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그러면 이상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가 애를 낳는데 이야 손흥민이 이야 또는 아주 유명한 그 BTS 같은 아티스트 아니면 뭔가 내 아이는 천부적인 기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천재적인 기능을 발휘해서 세계적인 인재 뭐 이런 꿈을 꾸겠죠. 다행히도 요즘에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싫어하니까. 근데 저도 제 모습을 이 영상을 통해 보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 자체가 그런 천재성이 있는 부모인가요? 자기는 못 걸으면서 자기 자식을 막 그렇게 키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애도 우리처럼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2-3명, 3-4명 저처럼 6명, 7명, 5명 막 이래요. 뭐 그러면 이제 애들에게 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대신 엄마가 너희들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밀어주고 질문 받아주고 지원해주고 돌봐줄게 라고 하지만 한 명한테 예를 들어서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아이에게 올인을 합니다. 그럼 얘는요 순간 뭘 못 찾냐면요 자기의 시야를 못 찾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라는 기회를 엄마 아빠가 전부 다 압박해 버리는 거죠. 엄마 아빠의 기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같이 다자녀 가정 말고 이런 다자녀 가정 말고 아이 한둘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요, 사회에 나가면 이미 이 사회를 커버하고 있는 포지션의 상위 10%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의사, 판검사, 또는 뭐 CEO, 뭐 유튜버, 아니면은 뭐 주식 매니지먼트 전문가, 뭐 아니면 뭐 과학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 그 아래를 못 보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엔지니어도 아니고, 공무원도 조차도 싫고, 아니 군인조차도 싫고, 선생님 이런 부분도 뭐 이제는 또 인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 주변의 분들이잖아요. 뭐 설비기사가 됐든 뭐 건축가가 됐든 뭐 진짜 더 밑으로, 더 밑이 아니라 더 평범하게 내려오면 매일 우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환경미화원들도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맛있는 거를 막 만들어주는 식당 사장님들도 계시고, 막 더 내려오고, 뭐 더 평범하게 되고, 막 이런 주변의 꿈을 갖는 아이들이 없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에게 기회를 얻게 해준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하고 평범하게 세상을 뛰어놀고 살다 보면은 주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주변을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보일 거예요. 저 치킨집 아저씨 치킨 너무 맛있게 튀긴다, 나 저 치킨집 사장 될래,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어떤 아저씨가 막 전기를 고쳐주는 거예요. 저 아저씨가 오니까 불이 안 들어오던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 나는 나중에 전기 전문가가 되고 싶다. 저거 좀 신기하다. 뭐 이런 낮은 데로 임하소서, 또 낮은 게 아니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이런 평범한 삶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성실함을 없앤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가장 큰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 어떻게 평범한 직업 갖고 볼 수 있나요? 한 방을 봐야지. 한 방. 그 한 방이 뭐예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도 안 돼요. 할아버지 조상님을 잘 만나야 되고, 또는 두 번째는 자기가 정말 특출을 나서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로 대박이 나든가, 아니면 돈을 죽어라고 모아서 주식을 했는데 또는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뻥튀기 돼가지고 큰 돈이 되든가. 자, 이쪽이 우리나라 근간의 최고의 덕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에 유익한 사람, 내 주변에 행복을 주는 사람, 또는 평범하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정받는 사회가 이젠 아닌 거예요. 참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지, 어떻게 부모로서 미래를 제시해줘야지, 주관이 흔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를 둘, 셋 이상 키우고 있는 그런 다자녀 가정의 부모들이라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한 자기들 신앙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힘든 2024년의 가정의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풍전등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어떤 고향 앞에 쥐는 아니지만 아주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에 있는 한 명의 아빠로서 오늘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지난 시절에 제가 찍었던 6남매 아빠의 영상 일기를 보면서 제가 제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앞에 내 편에 6남매 아빠의 영상 일기라는 게 있고, 오랜만에 5번째 6남매 아빠의 영상 일기가 될 것 같은데, 부디 이 모습을 나중에 제가 또 보더라도 나름 잘 버티고 아빠로서 더 성장해 가고 있구나 라는 저의 모습으로 남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다자녀 가정 행복 만들기, 우리 아이 2 이상, 3 이상 또는 그 이상 저처럼 5명, 6명, 7명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이제는 간절히 기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까지 이제까지 많은 액션을 취했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마치 기후변화가 오고 또 우리나라는 어린이가 태어나지 않고 또 세계 주변에서는 많은 전쟁이 일어나듯이 정말 또는 저 자신만 봐도 이번 5월달이 위기의 위기이듯이 인생은 이 절실함 속에서 또 하나의 희망을 찾고 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희망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의 아이들 때문이겠죠. 우리나라 아이를 키우는 가족 모두가 희망을 계속 갖고 그 아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사랑하는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아이 키우는 가정, 화이팅!